수요일에는 해외로 떠나는 날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투자 아이디어 여기서 뿜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네. 자, 시장이요. 좀 갈립니다. 코스피 강보합 코스닥은 0.39%, 0.4% 약세 기록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오늘 잘 가지만 다른 종목들은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네. 참 요즘에 우리 시장 보면은 오전 오후가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오전에 좀 힘있게 출발을 했다가 오후 들어서 힘이 쫙 빠지는 느낌, 오락가락하는 느낌인데 요즘에 좋은 뉴스보다는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아가지고 특히나 뭐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이 정말 이 경상도 전역으로 번져가고 맞아요. 있어가지고 지금 사망자와 피해자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뭐 정말 비가 한번 세게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짜요. 네. 하루빨리 좀 불길이 잡히고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정말 피해가 불 끄기 위해서 최소화되고 네. 지금 피해 입으신 분들은 도움의 손길이 빨리 갈 수 있게 저희도 뭐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뿐만 아니라 요즘에 날씨가 황사랑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사실 이 시장에서는 공기청정 관련된 주가들은 또 오르고 있다라는 우픈 소식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 분석과 함께 수요일이잖아요. 수상한 투자 아이디어 우리 한동엽 부장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의상이 진짜 뭐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어제는 실내가 더 더운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밖에보다? 네. 네. 어제 지내면서 느낀 게 음. 뭐 이렇게 봄이 올까 말까, 여름이 올까 말까 하다가 오잖아요. 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가장 좀 확신을 많이 가질 때가 신고가를 막 넘어갈 때거든요. 그럴 때는 뭐 작년 말만 기억하더라도 뭐 미국 시장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좋았으니까 사실 그때 가장 매수에 대한 의지가 강력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같이 뭐 항상 강조드리지만 미국 주식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빠져 있을 때는 매수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약화되고 오히려 공포심을 갖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대세적인 어떤 큰 성장의 흐름은 훼손된 게 전혀 없고 네. 뭐 지금의 변동도 결국에는 이게 잘못되려고 하는 길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다 결국에는 잘 되자고 하는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뭐 나올 수 있는 노이즈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노이즈를 넘어서 시그널을 확실한 거죠. 뭐 인류의 삶은 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윤택할 거고요. 내일보단 내일 모레가 더 기술 발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최근에 날씨 그리고 뭐 최근에 어떤 뭐 황사 뭐 따뜻한 날씨로 네. 시작을 했지만 비슷한 것 같아요, 주식시장도. 그래서 뭐 최근에 미국 시장에 좀 국한해서 바라볼 때 뭐 역시나 뭐 너무 우려감보다는 기회로 보는 관점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처음부터 드리고 시작합니다. 좀 이런 날씨와 얘기를 또 연관해서 시작하고 네, 기가 진짜 막히게 뭐 제 연결시켜서. 계좌가 황사가 심하게 낀 것 같아요. 앞이 안 보여요. 저는. 그러니까요. 예. 저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어. 오늘 그래서 아이디어 좀 얻어보도록 할 네. 텐데 시장 얘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부장님 큰 흐름에서 지금 시장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까요? 네, 오늘은 조금 더 올 한 해 2025년 전체를 한번 타임 스케줄로 보고 26년도에 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까지 살펴보면서 뭐 주식부터 뭐 채권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한번 올해를 조금 더 숲의 입장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3월 말이 왔습니다. 시간 뭐 정말 야속하게 빠릅니다. 네. 네. 네, 작년 말부터 올해 들어오면서 한 1, 2, 3월 그리고 이제 4월을 맞이하고 있는데 관세로 인한 성장 둔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는데요. 그냥 우려감만 계속해서 시장에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더 이거보다 더 무거운 우려감이 있겠느냐 아니면은 그래도 조금의 희망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는 조금 더 좋은 뉴스들이 앞으로 맞이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이제 그 대선 레이스 시절부터 이야기했던 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인하 그리고 규제 완화 그리고 사실 우방국에 대한 관세 협상이라고 제가 표기를 해놨지만 네. 사실 뭐 4월 2일에 뭔가 뭐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주장을 하나 뭐 그렇게 천지개벽하는 그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실제 사례에서 보는 것들은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미국 가서 이제 30조 원의 그렇죠. 투자를 했죠. 결정하면서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를 좀 지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우방국과 투자를 과감하게 단행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세가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라
헤쳐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마련을 해주고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협상의 여지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거고 네. 실질적으로 이런 디테일한 협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보편적인 관세, 뭐 세상이 두 쪽으로 쪼개질 것 같은 그런 어떤 분란, 그런 것들이 먼저 반영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 3월이 넘어가는 시점, 그리고 봄과 여름이 오는 시점, 올해 하반기를 먼저 조망해 봤을 때 훨씬 더 좋은 뉴스가 많을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평화, 제가 딜이라고 좀 표기를 해놨는데 평화 딜. 네, 트럼프는 이것조차 딜로, 비즈니스로 활용을 하는 거겠죠. 러우 전쟁이라든지. 맞습니다. 네. 네. 실질적으로 트럼프 자체는 그 전쟁이나 분쟁을 굉장히 싫어하는 인물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뭐 독실한 크리스천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 러우 전쟁에 대한 종식을 계속 종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김정은을 만나서 본인이 마치 평화의 비둘기인 양 뭐 이렇게 그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뭔가 국가 간의 어떤 냉전을 야기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미국은 경찰의 역할을 조금 줄일 거야. 뭐 우리 싸우기 싫어. 거기다 힘 빼기 싫어. 뭐 이러한 메시지를 오히려 더 전달을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일부 시각에서는 트럼프를 뭐 노벨 평화상에 적절한 인물이라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 네.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카드들을 다 아직은 오픈을 안 하고 있고 지금은 또 관세로 인한 우려들만 자아낸 게 시장에 부정적으로 녹아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주식은 뭐 6개월, 1년 그리고 길게는 2, 3년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미리 조망을 할 때 훨씬 더 좋은 뉴스들이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많이 녹아있는 것 같다. 그에 앞서서 지금 우리가 보는 미국 주식의 수준은 굉장히 많이 내려온 수준이기 때문에 이때가 아니면 언제를 기회를 보겠느냐라고 보는 게 저는 좀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2026년까지 넘어가면은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어요. 네. 트럼프가 그렇게 좋아하던 레드 스윕이 대선을 필두로 해서 의회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네. 레드 스윕을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네,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호재들이 앞으로 하나 둘씩 시장에 오픈되는 결과들이 보여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2025년 3분기 정도 그리고 내년을 바라봤을 때 지금의 주가 수준은 역시나 기회 수준으로 보는 게 좀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감세 정책을 네. 우리가 예상했었는데 1분기에는 관세를 몰아쳤으니까 이제 돌아오는 4월부터는 조금 긍정적인 얘기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가가 부장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게 쏠림은 좀 경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1분기를 지나면서 그 쏠림이 약간은 좀 가벼워진 건지 주가가 약간 가벼워져서 다시금 뛸 때가 된 건지 준비가 된 건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그래요. 하는 게, 그러니까 뭐 언제나 조정은 있을 수 있죠. 과거를 네. 봤을 때 언제나 조정의 시기들은 있었는데 이렇게 다 같이 사실 빠진 경우는 그렇게 좀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다 네, 뭐예요? 그러니까 기술주도 많이 아. 빠지고 소비주도 많이 빠지고 뭐 에너지도 많이 빠지고 미국의 방산도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섹터를 가리지 않고 이번에 어떤 관세 이슈로 인해서 뭐 1, 2, 3월 1분기 동안 네.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 종목만 내가 집중했던 종목만 많이 빠지고 다른 건 안 빠졌다라고 한다면 이번 하락을 기회 삼아서 포트폴리오로 전환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건 많이 빠졌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건 안 빠졌네. 그러면은 그렇죠. 네. 이게 재편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동안 못 샀던 접근을 못했던 미국 주식이 전반적으로 많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 전체가 빠졌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네. 뭐 지수도 빠졌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왔던 신기술 기업들이나 기술주. 네, 소비들 중에서 굉장히 뭐 대표적으로 온러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기 실적 발표한 것도 굉장히 놀랄만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유는 그렇게 뽑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이제 많이 빠진 것들을 우리가 본다면 이거는 기회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으로 우리는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자료들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제가 작년 말부터 자주 보여드렸던 네. 작년 말에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어떤 종목 그 분포도를 봤을 때 요 네이비선이 이제 테크나 텔레콤, 그다음 헬스케어, 그러니까 네. 신기술 기업들의
주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와 있고 반대로 파이낸셜, 에너지, 머터리얼,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네. 너무 쏠림이 강하다. 그래서 섹터 분산이나 포트폴리오를 꾸리는 게 올해는 유리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 네, 변하지 않는데 이 신기술 기업들에 대한 주가 폭이 뭐 테슬라만 하더라도 고점 대비 50% 하락을 했고 뭐 다른 신기술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많이 빠지는 동안 이 여타 업종들도 똑같이 빠졌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역시나 포트폴리오로 전환하기 저는 좋은 시점이라고 보고요. 지금이 제가 왜 계속해서 미국 주식이 부담이 없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강조를 드리냐면 저희 당사 NH 리서치 자료인데 이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S&P 500의 선행 PR로 보면은 올해 초나 작년 말에 플러스 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러니까 2 표준 편차의 수준까지 거의 근접을 했었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학생 때 배웠던 정규 분포 2를 보는 거죠. 네. 아, 학생 그러니까 때 배운 기억이 많이 없는데. 90 정규- 평균적으로 네. 96%보다 이상에 넘는 거죠. 아. 주가의 수준이, PR의 수준이. 네네. 그거는 굉장히 그 좀 극단적으로 갔다라는 네. 거죠. 그 표준 편차가 지금은 1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1 표준 편차 이내로 접근을 했고 3년 내 평균 수준까지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준은 주가로 치면은 굉장히 좀 부담이 없는 수준이라고 아, 우리는 부담이 당연히 없다. 네. 이해를 해야 되고요. 제가 최근에 좀 강조를 드렸던 유럽이 오른다고 유럽으로 분산할까? 중국이 오른다고 맞아요. 이제라도 중국 가야 되나? 네. 이렇게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장단 저 장단에 맞춰서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다. 그 오른쪽 표에 보여지는 유로스톡스 50의 선행 PR을 보면은 지금 플러스 2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 정규 분포 이상을 지금 접근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규 분포 96% 이상에 지금 놓여 있는 거죠, 주가 수준이. 그럼 여기에 이제는 글로벌 자금이 분산될 거야.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가야지라고 하면은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공포심을 갖는 미국 주식의 상황을 보면은 3년 내 평균 수준으로 회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손을 뻗어야 되냐라고 한다고 질문을 주시면 저는 답은 명확하다라고 봅니다. 미국이죠. 네.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은 항상 비쌌고 그 비쌈의 강도가 지금은 그 비싸다고 표현한 것보다는 프리미엄이 조금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명품 주식들이 명품은 항상 비싼데 명품이 좀 할인을 하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2월 상품이 아니라 지금 온고잉 하고 있는 성장 주식들이 할인율을 받고 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저는 타당하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안 사면 언제 사요? 지금 안 사면 네, 지금 안 사면 언제 삽니까? 그러니까요. 뭐 정말 세상이 쪼개지는 신용 경색이 일어나는 금융위기가 오시기를 기대하는 겁니까? 약간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땐 또 손이 안 가요. 그렇죠. 그런 네. 공포 구간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손이 우리가 그 인간의 본성인 것 같은데 손이 막 나가고 야 사야지, 야 미국 주식 사보자 막 주변에도 권유하고 막 이럴 때는 신고가 갈 때예요. 맞아.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지난주 제가 방송할 때 4주 연속 하락했다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2주차, 3주차, 혹시나 4주차, 5주차까지 반등을 해서 뭐 한 6주에서 8주 사이에 미국 S&P 500이 다시 신고가로 왔다. 그러면은 어느 방송에서든 다시 미국의 깃발을 댈 겁니다. 아, 그러니까. 100%입니다. 맞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과감하게 얘기 못 해요. 심지어 3년 평균의 수준으로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 지금 1차 매수해야 됩니다. 혹시나 4월 이후에도 관세에 대한 부담이 없어져서 없어지지 않아서 추가 하락을 한다고 했으면 뭐 제가 지난번에 1차 매수에 대한 손은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차 하락이 더 있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우리가 분할 매수에 대한 스케줄을 정해놓고 천천히 차분하게 냉정하게 사들어가는 시기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주장하기는 굉장히 좀 우리 눈앞을 가리고 있는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안개가 짙게 깔린 시기에는 그 안개는 해가 뜨면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개에 있고 시기가 제로일 때 그리고 주가가 많이 고통받을 때 사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거를
저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굉장히 좀 거시적으로 많이 바라보시잖아요. 다른 분들은 사실 굉장히 유연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질문을 바로 드려볼게요. 지금 뭐 관세가 유연해진다라는 얘기를 듣고 뉴욕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많은 언론에서는 조정장의 탈출이 난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 반등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확실하게 조정장 탈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계속 좀 이 조정장의 탈출보다는 조정장의 탈출은 사실 지나고 봐야 압니다. 이게 바닥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때가 바닥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네. 사실 지금의 조정장의 탈출입니다 얘기하는 건 사실 대부분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초점을 좀 맞추고 싶은 거는 신기술 기업의 성장은 분명히 끊기지 않았습니다. AI 산업에 어떤 미국이 굴기를 가져가려고 하는 거나 중국이나 유럽은 뭐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엄청난 부양책을 양해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그 욕구들이나 정부의 지원들은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면 바닥은, 그리고 조정의 탈출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충분히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사실 4월 2일 이후에도 이 관세에 대해서 전 유연해질 것 같지 않아요. 기대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유연해지면 안 되죠. 이게 유연해져 버리면 뭐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의 카운터파티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거 사실 원칙이 없는 거야. 원칙이 기준도 네. 없네. 그렇죠. 원칙이 무너지는 거죠. 어. 강력한 원칙이 서 있을 때 뭐 현대차와 같이, TSMC와 같이, 또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과 같이 네. 가서 먼저 러브콜을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할 거 아닙니까? 네. 그 명확한 준칙에 서 있을 때 미국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 실질적인 이익은 극대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4월 2일이 뭔가 유연해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해지면 강해졌고 지금의 기조를 더 강력하게 유지할 거면 유지했지 유연해질 거라고 보진 않고요. 그래서 그 각국의 입장들이 진짜 얄짤없네, 협상을 해야겠네, 이러한 모드로 가기를 미국은 원할 것 같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미국은 이득을 가져 나갈 거고,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어쨌거나 이 법인, 기업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돈을 벌어야 되는 조직입니다. 그럼 미국 시장이라고 하는 최대 그 기술의 마켓, 그리고 북미 최대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을 그 가기 위한 관문이 미국인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에 뭔가 협상을 해야 되는 입장일 거예요.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도 기업은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정치적 컨트롤 타워가 없다 하더라도 정의선 회장 가서 먼저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계속해서 미국이 원하는 것들이고 그 공식대로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뭔가 관세가 뭔가 유연하지 않아, 아직도 정말 부러지지 않는 그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는 네. 그런 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흔들린다고 한다면 역시나 기회의 타이밍을 또 주는 거겠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투자에 있어서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이 미국에 대한 저의 어떤 궁금증,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저의 마음을 다 잡아주시는 신뢰감이 좀 느껴지는 게, 좀 머리 스타일에서 신뢰감이 좀 나오는 건지 정말 그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뷰를 또 확실히 주시니까 저는 너무 좀 속 시원하긴 한데, 네. 어떤 거 살펴볼까요? 저희 지표 한번 볼까요? 어떤 거 볼까요? 지표도 보고 싶고 이제 지표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아니면 언제 사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뉴스가 사실 부장님 진짜 많이 넘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아마 다 확인할 수도 없을 거예요. 정말 많은 뉴스가 있는데 어떤 때 보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긍정적인 뉴스만 넘칠 때가 있고요. 시장 입장에서 보면 어떨 때 보면은 이거는 너무 부정적인 쪽으로만 본다라는 시기가 있는데, 최근에는 침체, 뭐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다, 미국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 중심으로 뉴스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긍정적인 건 정말 하나도 없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이런 지표라든지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투자 명언 중에 하나가 이제 연준에 맞서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맞아요. 있잖아요. 맞서면 안 되죠. 이 미국 경제를 방향타를 잡고 있는 연준의 의사 결정에 반하는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죠. 연준이 이렇게 한다는데 뭐 어느 아이비건 전문가든 또 시장 참여자들이 그에 맞설 필요가 사실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좀 그 조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코비드 19 그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미국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인플레는 일시적이야 맞아요. 라고 했던 게 이제 결국에 지나고 보니까 좀 틀리지 않았습니까?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 네. 또 다시 인플레는 트랜지토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일시적이랍니다. 그러니까 관세로 네. 인한 인플레가 네, 네. 일시적이다. 근데 네. 일각에서는 어. 야 파월 전에 틀렸는데 또 틀리려고 이번에도 안 맞을 거야 지금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사실 그땐 틀렸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틀릴 거야. 이거는 사실 연준에 계속 좀 반하는 이야기거든요. 연준이 아니래잖아요. 연준이 아니래요. 파월 의장이.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거고 이건 꼭 파월의 그 발언뿐만 아니라 예전 전미 경제학회에서 버냉키 전 의장도 관세로 인한 물가의 어떤 영향력은 두고 봐야 될 일이지 이걸 1대1 해석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장은 아니래요.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너 전에 틀렸으니까 이번에 물가 전망도 또 트랜지토리라고 일시적이라고 한다고 또 틀릴 거야. 이렇게 해서 그 공포감을 갖는 거는 조금 너무나 좀 뭐랄까 조롱이 섞인 주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예전에 틀렸지만 나의 트라우마 연준의 트라우마지만 이번에도 일시적인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번엔 틀리지 않을 거야. 컨트롤할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있고 시장을 체킹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지금 고려해서 어떤 연준 성명서를 내고 있는 과정인데 이거를 우리가 구태여 비꼴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좀 저는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심리 지표는 진짜 안 좋은 거 그러니까요. 같지 않아요? 간밤에도 보면은 뭐 소비자 심리, 신뢰 지수 12년 만에 최악, 뭐 4년 만에 가장 안 좋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표를 통해서 어쨌든 나타나는 건 확인이 되고 있는 확실하니까. 거죠. 네. 이게 연준의 주장,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그리고 실제 시장의 이제 실물 경기, 그렇죠.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나 이게 너무 좀 벌어지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어딜 믿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사실 네. 이게 말 그대로 심리거든요. 네. 센티먼트예요. 그러니까 기분이에요, 기분.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근데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현실이 꼭 그렇게 되진 않아요. 물론 이게 자기 애연적이라고 사실 이 소프트한 지표들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면은 실질적인 하드 지표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진짜 연준이나 또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의 뭐 전체 상장 기업 CFO들이나 뭐 최근에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나 좋지 않습니다. 네. 한 뭐 미국 그 설문조사에 응한 95%의 CFO가 앞으로 좀 경기가 좀 슬로워질 것 같다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하지만 뭐 그에 대한 어떤 그 정부의 실질적인 액션이 뭐 제가 이제 관세가 쉽게 뭔가 유연해지지 않고 뭐 유예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시장을 봐가면서 사실 트럼프도 행동을 할 거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은 게 네. 트럼프와 그 트럼프 행정부 공화당 그리고 정치인들도 결국에 직업이 정치인이거든요. 그렇죠. 직업을 잃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26년의 중간선거를 위해서 직업이 정치인인 사람들이 인플레를 용인하겠습니까? 또는 미국 경제가 나빠지는 걸 용인하겠습니까? 또는 미국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걸,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를 바라는 정치인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권이 유지가 안 돼요. 표심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제일 목표는 그 다음에도 정치인으로서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아니면 백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치인이든 경기 침체를 의도적으로 유발한다? 이거는 정말 넌센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일부러 유발하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가 없다, 지구상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곡해하지 말자. 우리는 지금의 어떤 트럼프의 발언들이나 미국의 기조는 결국에 파이널리, 이벤추얼리 최종적으로 미국의 성장과 번영을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미국의 주가가 고통받고 있다면 역시나 향후의 미국의 번영이나 경제 성장을 감안을 한다면 우리는 기회로 볼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좋습니다. 살 지금 거다. 저희가 또 주가가 움직이고 있네요. 네. 보니까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강보합권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함께 또 지켜보시죠. 네. 저희가 자동차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동차주가 그래도 강한 편이에요. 네. 뭐 현대차도 2% 이상 상승하고 있는데 음. 이슈가 있잖아요. 이슈가 있죠. 네. 우리 정의선 회장님께서 백악관으로 직접 가서 31조 4년간 투자하겠다 밝혔습니다. 굉장히 뭐 오.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반기고 뭐 화답을 어. 의선정이라고 안 하고 정의선이라고 똑바로 발음도 해주고 자동차주 흐름은 어떻게 볼까요? 사실 우리나라가 그 전기차 양산에 있어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시리즈나 현대차가 사실 지금은 현대차를 저가형 자동차라고 인식하는 글로벌 어떤 소비자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 아직도 좀 있지 않나요? 기아 현대는 조금 뭐 중산층 위주 혹은 접근이 좀 쉬운 이런 느낌 아닌가요? 근데 이제 현대차에서 그 고급형으로 만들고 있는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뭐 제네시스 챔피언십, 제네시스 스폰서로 해서 메이저 대회도 골프 대회도 할 만큼 네. 사실 그 세그먼트가 사실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국산 차에 대한 퀄리티는 지금 뭐 누구라도 블레임할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좋은 차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사실 예전에 우리의 생각과 지금 현대 기아차 갖고 있는 글로벌 위상은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 정의선 회장의 어떤 백악관 방문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의 투자는 굉장히 좀 호재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게 팩트이고 국내 시장에서도 어제 현대차 굉장히 주가 강했고요. 네. 네. 장중 뭐 10% 가까이 10%까지 상회하면서 주가 흐름이 좋았고 오늘도 좋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국내 시장 우리가 수상한 투자 아이디어니까 네. 좀 더 넓혀서 국내 시장을 보면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오. 삼성전자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나 경제 기관들에서 볼 때 삼성전자와 한국 시장의 반도체 전망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봅니다. 모건 스탠리가 뭐라고 맨날 뭐 반도체 시장에 빙하기가 왔네, 삼성전자 이제는 좀 피크아웃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네. 그만큼 한국의 반도체 경기가 전 세계 증시, 전 세계 경제의 선행 지표를 하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속된 말로 삼성전자 반도체 구매 담당 네. 하시는 분이 만약에 지인으로 있으면 그분한테 야 반도체 요즘 경기 어때? 구매 사이클 어때라고 물어보는 게 어떠한 전문가들한테 경제 전망을 물어보는 것보다 정확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만큼 우리나라가 수출에 굉장히 편중이 많이 돼 있고 전 세계의 반도체를 공급하는 국가이고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반도체 시황이 좋다라고 하고 바닥에서 이 삼성전자 주가가 일어나는 거는 비단 우리나라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나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좋은 신호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수출을 이끌어가는 양대 축이죠. 반도체와 자동차. 이 두 가지가 모두 좋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시장 참여자, 위험자산 투자, 대표적인 주식을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전차라고 하는데 전차. 네, 전기와 자동차 음. 이게 오늘도 좀 같이 가고 있는 흐름은 있습니다. 네. 네. 참 요즘에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는 단어이긴 해요. 테슬라. 뭐 워낙 단어. 관심이 기업. 좀 네. 많으니까 테슬라 이 세 단어가 저는 진짜 머릿속에 많이 요즘에 맴돌고 있는데 어제 12% 넘게 올랐고 간밤에도 3% 넘게 올라갔거든요. 돈나머니 캐시우드가 굉장히 또 자신감을 비췄습니다. 테슬라 5년 내에 2,600달러 할 것이다. 동감하시나요? 그 2,600인지 3,000인지 1,500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테슬라가 향후에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뭐 그 얘기는 주가도 뭐 지금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는 한 250% 동감합니다. 250%. 네. 네. 격하게 동감합니다. 아. 그 동감을 하실 수 있는 투자자면은 지금의 어떤 테슬라의 주가 하락은 굉장히 큰 기회로 보이시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국 주식을 에 있어서 우려감만 많이 반영됐다라고 이제 제가 재차 강조를 드렸었는데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에 대해서 좋은 뉴스가 있는 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래요? 있나요? 요즘에 진짜 찾기 어려워. 저는 진짜 악재만 계속되고 있다고 네. 생각해요. 없습니다. 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한 3, 4일 전인가요? 테슬라에 대한 어떤 회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다. 뭐 한 14억 달러가 좀 빈다. 뭐 이러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바로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I am sorry라고 안 하고 아. 그 라틴어로 했어요. 아, 그 오. 기사에 대해서 약간의 그 번복성 기사가 나왔거든요. 아 이거는 뭐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살펴봐야겠다. 근데 뭐 그렇게 첫 보도가 나간 거는 조금 미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기사가 파이낸셜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테슬라에 대한 뭐 팩트적으로 어려운 국면도 있습니다만 네. 어려운 뉴스들만 계속 첩첩상중 쌓이는 구간에서는 사실 항상 좀 바닥에 대한 시점이 우리가 지나고 봤을 때는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뭐 일론 머스크의 어떤 언행들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소비자 입장에서 네. 구매를 꺼리게 되는 그 요소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어떠한 기업들은 그러니까 LGBT 문화, 좀 문화의 그 다양성을 좀 존중을 해서 네. 그걸 어떤 기업의 슬로건이나 어떤 철학으로 해놓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런 걸 좀 그 반대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거에 따라서 사실 소비자들의 선택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좀 뭐랄까 인종 차별적인 사실 지금의 어떤 구 트위터 X가 사실 굉장히 극우적인 어떤 매체로 미국에서도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거는 네. 굉장히 좀 위험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브랜드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거고 사실 최근에 어떤 소비를 정의할 때 많은 학자들이 소비는 나를 대변하는 행위다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소비에 대한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테슬라를 소비하는 거는 예전에는 뭔가 지구를 생각하고 혁신을 사랑하고 기술을 응원하고 난 한 발짝 더 앞서가 있는 소비자야 라는 것들을 대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부 유럽에서의 어떤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징들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인식이 되고 있는 거는 일론 머스크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테슬라 내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사 미팅을 했고 올 핸즈 미팅을 했고 이런 것들을 좀 챙기고 있는 과정들은 저는 바닥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적절한 그 어떤 경영 행보였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은 좀 앞으로의 시기를 조금 더 밝은 쪽을 또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저는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부장님, 저 그러면 실적과 판매량뿐만 아니라 하나만 더 제가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테슬라랑 요즘 비교가 어쩔 수 없이 많이 되는 게 BYD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BYD가 작년 테슬라 매출을 제치고 글로벌 업계 1위로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시작 아닌가. BYD가 더 조금 공격적으로 치고 나오면은 유럽 시장, 뭐 중국은 어차피 벌써 잡고 있는 거고 테슬라가 실적적으로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해요? BYD 훌륭한 회사입니다. 네, 훌륭한 회사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테슬라의 투자 관점에서 BYD를 생각해 보면 BYD와 테슬라를 항상 이 좀 잘못된 시각은 하나를 꼽으려 그래요. 둘 중에 하나를 꼽. 누가 승자야, 누가 루저야, 누가 위너고 누가 루저라를 그 판단하는 관점으로 보면은 테슬라에 대한 투자 관점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두 회사는 적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현대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노년의 삶을 맞이하기까지 영원한 경쟁자로 남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요. 누가 더 그 자율주행을 좀 더 고도화했느냐? 뭐 우리가 경험했던 안드로이드 진영이냐, 애플 진영이냐, 또는 안드로이드 폰이냐, 애플 폰 누가 좋아? 뭐 이런 것처럼 뭐 지금 AI에서 경험했던 오픈 AI 같은 게 좋아? 아니면은 메타의 라마 같이 오픈 소스 또는 딥시크 이런 게 좋아? 이런 것처럼 계속 그 경쟁하면서 발전해가는 관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YD 좋은 회사고요. BYD 계속해서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 그럼 반대로 제가 질문을 던지면 테슬라가 질 거냐 BYD한테? 테슬라가 BYD한테 완패할 것 같습니까? 또는 루저가 될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진짜 아니고요.
그 로컬라이제이션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테슬라가 중국 현지에서 자율주행을 미국 현지에서 있는 것처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정보 데이터에 대한 권한도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데이터 수집에 대한 것도 미국처럼 원활하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FSD를 좀 준비하고 지금 정도 수준에서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뭐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 FSD 공개할 때마다 와우 포인트들이 나오거든요.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거고 사실 BRD의 어떤 자율주행 기술보다 테슬라가 지금은 조금 더 앞서 있다라고 소비자들이 판단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두 기업 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의 삶 속에서 굉장히 크게 발전해 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BRD는 주가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역으로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센티먼트적인 관점에서는 테슬라가 이제 완전 루저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죠. 테슬라에 대한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판매량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작년에 이미 굉장히 안 좋았고요. 네. 뭐 이번 올해 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중요한 거는 전년 대비잖아요. 전년 대비 그 어떤 매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막 뭔가 우려를 자아낼 만큼 뭐랄까 최악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가 앞으로 보여줘야 되는 뭐 모델 신형 Y에 대한 판매량 증가도 있을 거고 지금 그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에도 리콜 이후에 이 생산 과정이 점점 더 수율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램프업 과정, 생산 확대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와 내년은 작년에 굉장히 안 좋은 것보다는 기저효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 자체만 놓고 보면은 안 좋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전년 대비 그리고 앞으로의 뭐 미래를 본다면 좋아질 개연성이 훨씬 더 저는 크다고 판단합니다. 이 AI도 그렇고 전기차 우리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좀 긴 시각에서 보면 워낙에 산업의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독점보다도 선점 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지금 미국 주식의 M7이 최근에 좀 흔들렸던 것도 네. 어떻게 보면 독점, 선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네. 뭐 이런 것도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광고 잠깐 보고 부장님 이어갈까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세요. 잠깐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네. 한동혁 부장님과 투자 아이디어, 좀 수상한 투자 아이디어 함께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재무 씨 말씀처럼 중심을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릴 때 이거 아니야, 뭐 이렇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데 안경 얘기 좀 해볼까요? 안경이요? 왜 한동혁 부장님 하면 또 너무 안경인데. 또 부장님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안경이잖아요. 근데 저는 투자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쪽 중심으로 파야 된다라고 생각하긴 네네네. 해요. 그래서 한동혁 부장님 하면 패션, 패션, 안경이다. 안경. 오늘도 그쪽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 네. 건가요? 어떠세요? 네, 뭐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의 뭐 취향이 이래서 네. 제가 이와 관련된 주식을 소개해드린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이 우리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네. 있고요. 한 2060년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수명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아요. 한 그래요? 평균 95세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금 값이 현재요? 2060년. 2060년. 네. 2060년 별로 안 멀었잖아요. 그러네요 또. 네. 네. 그러니까 중간 값이 95세니까 어. 옆에는 100세, 이쪽은 90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이 수명이 길어지면서 사실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게 헬스케어 섹터 또는 뭐 채팅방에서도 나왔지만은 헬스케어 뭐 장비 관련된 기업들, 코스메틱 관련된 기업들 이게 다 파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력과 관련된 이슈들은 잘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서 중요하죠. 꼭 안경을 말씀드리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눈과 관련된 것들 또 이런 투자 아이디어들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그 프랑스 주식이 있어요. 에슬러 룩소티카라고. 네. 전 세계 안경 그리고 광학 관련된 기업 중에 제일 큰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아마 지금 안경을 쓰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대부분의 안경 렌즈는 에실러 룩소티카의 제품일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이 에실러 룩소티카가 주가가 굉장히 그 시황이 어려운 구간에서도 막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이 장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뭐 스마트폰 시대, 뭐 스마트폰 세대라고 좀 얘기하기도 좀 어려울 만큼 우리의 하나의 어떤 신체 장기처럼 그렇죠. 이제는 스마트폰이 그렇게 됐죠. 됐어요. 네. 그러니까 손이 세 개죠. 우리 손 두 개랑 스마트폰 손.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스마트폰은 그냥 우리의 어떤 그냥 신체의 공기 같은 일부라고 거예요, 공기, 네, 인식을 해야 환경. 되는데요. 실제로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에 전 세계인들의 어떤 시력에 대한 문제들이 좀 많이 대두가 맞아요. 됐고 네. 실질적으로 이 지금의 아이들은 뭐 주변에 뭐 식당에서 갓난 아이들이나 어린 아이들 보면은 다 태블릿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유소년층일수록 시력에 대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데 이 스텔리스트라고 하는 에실러 룩소티카의 시력 교정용 어떤 유소년 렌즈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매출 추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서 에실러 룩소티카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조적으로 지금 우리의 인류의 삶이 건강을 굉장히 많이 챙겨야 되는 헬스케어의 삶으로 돌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어떤 시력에 대한 파트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미국인 중에 안경을 쓰는 사람들의 이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거의 65%에 야, 육박을 저렇게 합니다. 많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그 미국 전국의 건강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2세에서 17세 이제 학생들부터 이제 영유아들의 그 안경 착용 비율이 25%가 되고요. 네. 이제 전체로 따지면 이제 65%까지 올라가고요. 야. 실질적으로 2018년도 연구에 따르면 2018년도 뭐 이미 좀 많이 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 65세 이상 메디케어 수혜자의 92%가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 쓴다고 보면 돼요. 나이가 들면은 안경을 다 써야 되는 어떤 인류의 환경에 직면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애플 스마트폰 기기가 얼마나 팔리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안경이 얼마나 팔리냐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스마트폰 판매량만큼 안경의 판매량, 착용률도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굉장히 우리는 있네요. 대두가 네. 되고 있고, 근데 우리는 이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잘 발견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기업이 프랑스에는 에실러 룩소티카가 있었고, 사실 잘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일본은 이제 종목 번호로 표기를 하거든요. 네. 5889라고 이제 일본 주식을 검색하시면 재팬 아이웨어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 재팬 아이디어. 네,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금자 안경, 한자 그대로 읽으면 금자 안경인데 이 일본어 그대로 하면 카네코 옵티컬이라고 하는 이 브랜드로 안경을 만들고 있고요. 또는 안경점 지나가다 보면은 999.9 브랜드 이름이 포나인즈예요. 아, 네, 네. 일본을 대표하는 이제 하이엔드 안경 브랜드이고 이 두 개의 회사가 합병해서 상장한 게 재팬 아이웨어 홀딩스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주가는 뭐 꾸준히 우상을 했고 좀 조정이 있었는데 한 시가총액은 하나로 했을 때 한 5,100억 원 정도 되고요. 뭐 PER은 한 20배 미만입니다. 그런 이유가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뭐 연간으로 했을 때 한 1,300억, 뭐 올해는 한 1,500억 정도 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영업이익 수준도 한 350억에서 뭐 올해 한 4,500억 정도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탄탄한 실적주예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이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일본 여행,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인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장 먼저 많이 찾은 게 이제 일본이지 않습니까? 네. 일본 현지에서 인바운드 세일즈,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뭘 많이 사냐고 봤더니 일본 안경 엄청 사가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 주자가 아까 말씀드린 두 브랜드이고 그 판매량 추이를 보면 인바운드 세일즈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들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근데 왜 일본 안경이냐? 막 여러분들 지금 안경 쓰신 분들 안경 벗어서 이 안경을 벗어보면은 이 안경 다리를 템플이라 그래요. 템플. 네, 이 템플 옆에 보면은 제조 국가가 써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메이드 인 재팬이에요. 재팬. 네. 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옛날에는 이 안경을 만들 때 동물의 뼈나 뿔을 썼습니다. 그래서 뿔테라 그래요. 아, 그래서 뿔테구나. 네, 그래서 뿔테라 그래요. 어. 영어는 이제 혼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뿔테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제 동물 학대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천연 소재인 아세테이트를 지금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아세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탈리아의 마스켈리라고 하는 기업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네. 이 소재를 이제 그 판처럼 갖고 와서 이 가공을 해야 돼요, 직접 손으로. 그리고 그 손으로 많이 가공하고 연마를 할수록 그 디자인이 유려합니다. 근데 이러한 장인들이 많이 몰려 있고 아직도 보존되어 있는 국가가 일본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안경 브랜드도 브랜드는 미국인데 제조는 일본에서 하고요. 브랜드는 이태리인데 제조는 일본에서 하고요.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단적으로 제가 어느 브랜드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굉장히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 모 브랜드 안경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네. 알 것 같아. 아실 것 같죠? 그건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오. 제가 오늘도 집에 그 안경이 있어서 네. 혹시나 해서 봤더니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이거를 그 안경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그 디자인의 한 끗 차이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장인들이 연마를 많이 하고 신경을 쓴 안경이냐 아니면 그냥 공장 제조식으로 만든 안경이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그 차이를 불러일으키고 실질적으로 안경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의 얼굴에 외모에 바로 얻는 그렇죠. 피드백이 바로 나오는 네. 거죠. 안경 잘못 쓰면 너 안경 안 어울려. 좀 이상해. 좀 얼빵해 보여. 네. 또는 되게 스마트해. 너 똑똑해 보인다. 맨날 안경테라고 네. 놀리고. 피드백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게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서 이 고가 안경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많아졌고 진짜 그 고가 안경, 중고가로 올라가면은 대부분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좀 아쉬운 게 우리나라도 대구에 가면은 일본에서 갖고 있는 안경 장인들이 모여 있는 오, 지금 댓글에 곳이 나왔네. 있어요. 대구가 우리 오. 또 안경 산업의 오. 메카라고 하신 분들 오. 계시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약화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화됐다. 막 그 KBS 다큐나 이런 데서도 네. 보면은 그 대구에 안경 장인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 좀 이게 사실 계속 아세테이트를 연마를 해야 되고 그래서 막 분진도 많이 날리고 그러겠네. 좀 몸에 좀 좋지는 않아요 과정들이. 그래서 이게 정말 막 대를 이어서 정말 이 기술이 그 기술 무형문화재처럼 전수가 되지 않으면 이게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안경 마을이 있을 정도로 이런 기술들이 대를 건너서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전 세계 그 중고가 안경의 모든 생산은 일본에서 되고 있다라고 그렇구나.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재팬 아이에어 홀딩스이기 때문에 좀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이 시력에 대한 사실 니즈들은 계속해서 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에슬러 르소티카와 더불어서 재팬 아이에어 홀딩스는 굉장히 좋은 실적주로 주목을 할 만합니다. 나중에 우리 부장님 네. 은퇴하시고 성수동 뒷골목에서 하이엔드 브랜드만 딱 모아가지고 아니 잘하실 것 같아. 양장 입고 안경 딱 이렇게 브랜드 샵을 하나 하시면은 디자인 이렇게 너무 잘 될 것 맞추고. 같지 않아요? 느낌이? 아니 근데 왜냐면 안경을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기업이지 했었는데 이게 최근에 트렌드 뭐 노령화 그렇죠. 건강 이슈 이렇게 아. 연결이 되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알게 들어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라식 라섹을 주변에서 다 했어요. 야 이제 대학 갔으면 안경 벗어야지 이런 느낌인데 사실 부장님 요즘 생각해보면 패션의 일환으로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그렇죠. 것 같아가지고 이게 또 시대 변화를 우리가 맞아요. 또 잘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네. 제가 학생 때는 아예 라떼는 막 이런 얘기를 막 방송에서 막 네. 되게 인기가 많았던 테가 무테예요. 무태. 이 테에 아, 가장자리가 기억난다. 없는 거죠. 오로지 그 글래스로만 된. 무태 네. 형들이 이제 샤기컷 하시고 이게 저기 소라빵 모자 쓰시고 이런 아니 것들 무태가 어때서요? 많았는데. 지금 채팅창에는 나는 아직 무태다라는 분이 그게 있었는데 레트로. 아 진짜 네, 진짜 멋쟁이들 지금. 근데 그 무테가 네. 예전에는 만드는 곳이 많았는데 이게 무슨 약간 너무 올드해 보인다 그래서 한 근 10년간 제조하는 데가 없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뜨기 시작해요. 이제 뭐 굉장히 긱시크? 오. 뭐 시크한 어떤 패션 느낌으로 해서 사실 굉장히 레트로 디자인으로 많이 그렇구나. 뜨고 있고 오히려 예전에 그 유행했던 오벌형 디자인 있잖아요. 계란처럼 생긴 그런 것들이 최근에 다시 뜨는 것들을 보면은 실적으로 안경을 생산하는 자들은 거의 다 이제는 소수화됐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제조업자들도 그렇고 지금 전 세계에 남아 있는 그 안경 공장이 거의 뭐 일본밖에 없을 정도로 소수화됐는데 실제로 안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미국의 메디케어를
수령하는 사람들의 92%가 안경이 필요하니까 굉장히 좀 그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은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 굉장히 호황기를 누릴 수밖에 없는 시기에 저는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안경이라고 하는 주제가 지금은 재미가 없는 소재가 아닌 게 실제로 그 에슬러 루소티카 같은 경우에는 안경의 보청기를 지금은 같이 결합을 해서 안경을 쓰고 있는데 소리가 잘 들리고 그때 뭐 AI도 안경과 네. 보청기를. 그리고 네. 메타에서는 이 AI 에이전트를 사람한테 결부시키기 위한 디바이스 수단으로 이 AI 안경을 지금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하고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애플은 되게 뚱뚱한 애플 비전 프로를 만들었다가 실패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 안경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우리가 가볍게 여길 주제는 아닌 거죠. 시력 안 좋아서 쓰는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각이라는 감각기관을 맞아요. 또 함께하고 있는 것과 뇌와 굉장히 가깝다라는 게 안경과 과학이 만나면 AI만 만나면 기대가 좀 되긴 하는데 우리 이 시간을 아. 경제 앤 패션, 경제 앤 트렌드 테크, 뭐 이렇게 뭐 트렌드 해도 MZ 따라잡기 어울릴 것 같다. 뭐 이런 걸로. 네. 부장님 저기 안경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실 우리가 모르는 분야 소개해 주는 거 너무 재밌거든요. 사실 그 기업이 유망하다 유망하지 않다는 여러분들의 판단이겠지만 투자 관점 말고도 이렇게 한번 트렌드 소개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끔 그래요. 네. 재밌을 네. 것 같아요. 왜냐면 어디 네. 못 도망가게 지금 계속 제가 잡고 있는 아 그런 거예요? 아, 좋네요. 가지마! 네. 라는 느낌. 알겠어요. 하나만 AS 네.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네네. 이거는 아마 준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나이키 얘기 하셨잖아요. 네. 나이키가 사실 주가를 보면은 요즘에 좀 계속 제가 살펴보고 있거든요. 부장님과 네네. 이야기 나누고. 근데 그때 뭐 엘리엇 틸로 CEO 바뀌고 뭐 협업도 많이 한다. 근데 주가는 지금 지지부진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안 그래도 여쭤보실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아 이게 네, 다 준비를 마음이 또 좀 해? 무겁더라고요. 네. 샤워하면서도 생각나고 그때 나이키 나이키 얘기했는데 얘기했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워낙 5년 동안